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여러분과 인도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고 또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10여 개의 정치를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죠. 저희 학교에서 최소한 한 학기 동안 한 세미스터는 교시가 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한 학기에 강의를 30분에 하나, 또 30분에 하고 10분에 하나, 10분에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인도 정치대화와 기업 환경인데 제가 짧게 담아왔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차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인도 정치를 우리가 왜 살펴봐야 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도의 정치 발전 과정과 그동안에 인도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고 나서 오늘 시간에 가장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번 지금 선거가 지금 한참 돌아오고 있죠. 원래는 지금 선거가 지금 5월 16일 날 이제 개표가 되는데 그때 개표가 되고 나서 이 강의가 있었으면 제가 훨씬 더 강의하기가 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적어도 지금 앞으로의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기업 환경을 얘기하니까 제가 포천텔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인도의 정치 변화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시는 두 사진이 이게 이제 소니아 간디와 프리앙카 간디죠. 그런데 오디언스가 없죠. 라울 간디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게 지금 인도 현 콩그레스의 현실 같습니다. 반면에 이 모디 이 구자라트 총리는 엄청난 지금 많은 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보이면서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BJP는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BJP가 거의 정권을 잡는 게 당연시하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간략히 이제 인도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히 나왔는데 인도가 이제 29개 주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텔렌가나 안드라프라데시가 이제 텔렌가나 주가 생겨서 29개의 주가 지금 현재 29개 주가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선거가 이제 진행됐죠. 그게 진행했는데 지금 유권자가 이제 8억 1,400만입니다. 이번에 지난해는 한 7억 정도 됐는데 1억 이상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늘어난 친구들이 이제 젊은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라는 게 지금 바로 이 하원 록사바에 543명을 뽑습니다. 543명을. 그러니까 상원이 아니고 하원을 뽑습니다. 이 플러스 2는 뭐냐? 앵글로 인디안. 그러니까 인도에는 543명 중에 그 중에 앵글로 인디안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2명을 임명을 합니다. 만약에 543명 중에 앵글로 인디안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이게 앵글로 인디안이다. 어떻든 543명 중에 이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과반수상을. 그래서 545명은 273석이 되고 543명은 242석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봅시다. 지금 인도 주가 지수를 보면은 연일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2월 한 중순부터 속도를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의 하원 선거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투자가들이 향후 BJP가 정권을 잡겠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상승하게 된 거죠. 연일 상승하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건 정치의 나라는 거죠. 정치의 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이 보이지만 특히 인도는 정치 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작동되죠. 경제 논리에서 경제가 작동되면 지금의 인도는 훨씬 더 많은 성장을 이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도의 경제가
정치 논리에서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바로 이 정치 논리에서 인도 경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정권 변화에 따라서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주가 지표만이고 투자에 대한 기대 이런 게 확 변하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 논리도 뭐 작동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정치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곳은 크게 정권 변화에 따라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까지 변하는 이런 사례는 볼 수가 없죠. 이런 사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분명히도 이렇게 주가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확실히 인도라는 나라는 정치 논리에서 움직인다. 그랬다 보니까 오늘 이 포럼이 인도 정치 발전과 투자 환경이라는 그 타이틀로 이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역대 정권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그 전에 1991년에 인도가 경제 계획을 강행했죠. 이코노미 리폼을 강행했습니다. 제 박사학위 전공이 이코노미 리폼 경제 계획입니다. 경제 개혁. 그래서 91년부터 제가 배웠는데 제 학생이 경제 계획에 저는 폴리티컬 이코노미 측면에서 이제 경제 계획을 살펴보고 왜냐하면 정치 논리에서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이제 91년인데 91년에 본인이 INC 관리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 그때 성공을 잡았죠. 5년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부터 인도와 연합정부 추세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연합정부 추세가 계속되는데 보시면 같이 96년에 선거에서 BJP가 한 161석을 획득했는데 과반수 273석이 한참 모자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BJP가 13일 만에 물립니다. 인도는 선거를 하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다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2주 동안 줍니다. 2주 동안 내가 기회를 줄 거니까 어떤 정책을 발휘하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273석을 풀어봐라. 과반수를 부어달라.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군소 지역 정당, 리저널 파티를 연합해가지고 그 의석을 합치는 거죠. 합쳐가지고 100석, 50석, 30석 합쳐가지고 과반수 의석을 모조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는데 이때 BJP가 다수당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나랑 같이 해서 연합정부를 하자. 근데 아무도 BJP와 함께 정권을 잡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BJP가 굉장히 힌두 근본주의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 12월 6일 아요디아라는 곳에 바브리 마스지라는 무슬림 사원, 이슬람 사원이 붕괴했습니다. 그 핵심 세력이 BJP 때문에 그게 아직 1992년도에 그 이미지, 그 생각이 아직까지 안 갔었기 때문에 여타 군소 지역장들이 BJP와 연합을 꺼냈죠. 그렇다 보니까 BJP가 과반수를 확보를 못했다 보니까 14일째 프로페는데 뭐 도저히 가능할 수 없어서 대통령한테 13일째 사퇴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위드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은 다시 선거를 콜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2의 정당인 콩그레스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콩그레스가 나는 안 하겠다. 정권을 잡지 않겠다. 그럼 누구냐? 나는 대신 유나이티드 프론트라는 이 정당에 기회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콩그레스가 이제 이 정당을 지지해가지고 이 정권을 잡는데 이게 1년을 못 갑니다. 인도는 5년 임기인데 1년을 못 가고 무너졌죠. 왜냐? 콩그레스가 장에서 밖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유나이티드 프론트 얼라이언스가 과반수를 확보해서 정권을 잡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총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힘든 거죠. 이게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단점 중에도 하나죠. 어쨌든 그래서 이때까지 인도는 정치 불안의 수용들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98년에 다시 선거가 됐습니다. 다시 선거에서 그때 BJP가 정권을 잡는데 역시 이때도 아직까지도 BJP가 많은 지역 군수 정당들과 연합하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역시 1년 조금 13개월 정도 하고 무너집니다. BJP는 13이라는 숫자를 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BJP는. 예. 그러다 이제 99년에 드디어 BJP가 확실하게 이제 정권을 잡아서 5년 임기를 채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디가 지금 현재 BJP의 총리 후보인 모디가 과거의 BJP가 잡았던 처럼 경제를 잘 이끌어갈 거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BJP가 정권을 잡을 때 과연 GDP가 인도의 경제 성장이 더 많이 올라가냐? 그건 아니다.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JP가 모여지고 이제 94년부터 콩그레스가 지금까지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도 경제개혁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치 변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권의 이제 경제 성장률인데 이게 91년도죠. 1991년입니다. 1991년에 이제 콩그레스 잡아가지고 5년 5years를 채우고 그때 연평균 5.4%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잡았는데 유나이티드 프로그램입니다. 유나이티드 U. 이때 이제 짧은 2년 동안 6.3%. BJP 98년은 딱 1년간 13개월간 정확하게 1년간 6.5%. 그리고 BJP가 본격적으로 5년 임기를 다 채운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이때 연평균 5.7%가 안 됩니다. 5.7%만. 그러나 콩그레스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할 때 연평균 8.6, 7.2%입니다. 제가 이거 어제 그제 일주일 출하면서 했는데 자금정책 7.6% 지금 나왔어요. 연평균.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기대하는 것이 BJP가 정권을 잡을 때 인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언론에서는 마치 BJP가 정권을 잡을 때 GDP가 확 고도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언론 발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연간을 봅니다. 이게 BJP가 98년부터 잡은 겁니다. 이게 BJP인데 근데 쭉 보시면 이게 콩그레스고요. 하늘에도 보죠. 콩그레스가 성장이 좋습니다. BJP가 이제 마지막에 이때 정권 놓치기 전에 이때 8.1% 딱 이 한 해만 8%. 이때 잡았으면 인디아 샤이닝 인디아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제 2004년 선거를 했는데 선거는 실패를 돌아가죠. 이때 사실 BJP가 8%를 성장하면서 그 다음 선거에서도 BJP가 잡을 거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든 여론조사가 다 BJP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BJP가 모디가 잡을 거라고 하는데 하여튼 2004년부터는 훨씬 더 전망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최소한 7억 700 밀리언이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안 닿는 곳이 많습니다. 그들의 여론이 어디로 튀기냐에 따라서 모디가 잡을지 또는 어떻게 할지는 우리도 지켜봐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 정권이 잡고 있는 게 현 정권이 지금 콩그레스인데 지금 콩그레스 초기엔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부터 성장이 떨어졌죠. 2012년부터 성장이 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BJP가 자기들이 잡으면 7, 8% 고도 성장을 하겠다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BJP가 잡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제 생각에는 크게 하루아침에 인도 성장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 인도 국민들이 BJP가 잡으면 성장이 높아진다는 기대는 뭐 때문에 기대냐면 BJP라는 그 정당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모디라는 그 BJP 총리 후보 때문에
인도에서 기대치가 높고 주가가 높고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디가 잡고 있는 구저라트의 연평균 성장이 8% 이상입니다. 뭐 8%, 9%,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디가 15년 동안 구저라트를 집권할 때 15년 동안 구저라트의 평균 성장이 8%를 넘습니다. 바로 이 모디의 이런 레코드, 모디의 이런 경제 발전의 이런 성과 때문에 인도에서 모디가 잡으면 이제 경제가 좋아질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디가 확실히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가 정권을 잡으면 인도 경제 아마 구자라트 발전 모델, 구자라트 디벨롭먼트 모델이 좀 접목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GDP만 그런 게 아니고 투자를 봐도 FDI라는 이 투자를 봐도 BJP와 콩그레스에서 보면 이 콩그레스가 잡을 때 2004년 때 갑자기 올라갑니다. 2004년부터 쭉 올라가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BJP 기간인데 이게 BJP 기간이고 콩그레스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GDP뿐만 아니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콩그레스 정권하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연별로 이제 그 전년도 대비 투자를 봐도 훨씬 더 이게 이제 BJP고 예, 콩그레스인데 훨씬 더 콩그레스가 높습니다. 이건 인도 전체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투자도 마찬가지다. 우리 한국의 투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인 인디아를 보면은 우리 한국의 투자도 여기서부터 2004년부터 계속 좁게 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 마지막은 지금 2013년 2월까지입니다. 한국의 투자도 쭉 성장합니다. 한국에서요. 그게 한국이든 중국이든 그 어떤 나라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인도의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4년 콩그레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급속하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지표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 투자든 그게 GDP든 모든 간에 대부분의 지표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BJP가 정권을 잡을 때 인도의 경제가 좋았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BJP가 잡는다고 해서 인도 경제가 지금부터 확 좋아졌다. 이건 아니다. 단, 모디라는 그 개인, 모디라는 구자라트 치프 미니스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30분에서 40분이니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정권의 선거 결과 어떻게 기업 환경, 인도의 경제 환경이 바뀔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래서 물론 뭐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인도를 한 30년 동안 지켜본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BJP 단독으로 잡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래서 물론 BJP Alliance Coalition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데, 그런데 가장 최대 변수는 역시 Third Front가 될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봅시다. 시나리오 1은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갔으면 한국인 입장에서 투자에 대해서 갔으면 좋겠고, 또 실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를 제가 과거에 96년부터 99년까지 BJP가 잡을 때까지 그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1999년에 BJP가 잡아가지고 2004년까지 이제 확실히 정권을 잡을 때, 그때 5년 임기를 채울 때, 그때 지금 이제 이 가능성이 많은 건데, 그때 BJP가 180석을 획득했습니다. 단독으로. BJP라는 정당 혼자 180석을 획득했습니다. 반면에 콩그레스는 114석을 획득했습니다. 1999년에. 이 소리마다 나중에 좀 더 보시기 바라지만,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가 있는데 뭐냐면 콩그레스 BJP의 의석수가 선거 결과 의석수가 한 70석 이상이 확실히 나면 실세 확실히 나면 특히 90석 정도 되면 확실히 BJP는 콩그레스는 안정적으로 5년 임기를 채워갑니다. 2009년도에 콩그레스하고 제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콩그레스가 206석을 했습니다. 206석. 그 다음에 BJP가 116석이었습니다. 116석. 그러니까 90석 차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BJP와 콩그레스의 의석수가 70석 이상 나면은 저는 BJP가 안정적으로 저는 향후 5년 동안 정권을 잡겠다 이렇게 정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향후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인도가 정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회는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회를 당연히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능성은 이때도 이제 BJP가 이제 굿 거버넌스 그때 바주파이라는 이 종교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 굉장히 클린한 이미지에서 굉장히 굿 거버넌스가 많이 도입됐었죠. 그때 이제 BJP가 도입한 게 이제 경쟁 촉진 정책 굉장히 경쟁 촉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적으로 말년에 아까 보시면 2003년도에는 8%에서 인디아 샤이닝 슬로건을 내세웠었죠.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지금 이번 선거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BJP가 단독으로 BJP가 200석 이상을 획득하면은 확실하게 뭐 BJP 정권이고 최소한 180석 이처럼 180석만 획득하더라도 저는 BJP 정권이 저는 들어선다 확신합니다. 단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콩그레스와 BJP 간의 의석수가 최소한 70석은 차이가 나야 된다. 70석 차이가 난다. 그래야만 우리는 안정적으로 BJP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BJP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뭐 180선, 200선 정권을 잡으면 모디라는 총리가 되는 현재 후보인데 그 친구가 잡으면 이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인데 넌 세큘러리즘 이 대립 구도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BJP는 매니페스토에서 아요디아에 힌두 람 템플을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매니페스토 봤겠죠? 그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정권을 잡으면 아요디아에 람 사원을 건설하겠다. 그러면 이제 인도는 급격하게 다시 세속주의에 세큘러리즘, non secularist 이게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잡더라도 과거에 이때 99년에 BJP가 추구한 경제 발전 모델과 좀 다르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 해가지고 이 8% 성장의 샤이닝 인디아 슬로건을 내셨지만 선거에서 실패했거든요. 모든 언론들이 다 BJP가 당선이 된다고 예측했지만 선거 결과는 다르게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 레슨을 받아가지고 BJP는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아마 inclusive development를 할까. 이미 뭐 공약에서 사실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good governance로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겁니다. inclusive와 good governance를 할 건데 어떻든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뭐 경제도 경제지만 BJP가 잡으면 확실히 부패 문제는 커럽션 문제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 훨씬 더 클린해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특히 BJP가 잡으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미 BJP 뭐 매니페스토 봤지만은 인도도 이제 뭐 KTX 같은 고속 열차를 지금 뭐 도입하겠다는 그런 걸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미 일본이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최소한 문바이에서 구자라트까지 한 570km의 고속 열차를 지금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BJP 정권 때 이제 과거에 친구들이 그 골든 사각형 그 고속도로를 만들었죠. 델리, 콜카타, 치안마이, 문바이, 델리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를 이제 건설하는 계획을 했었죠.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권 아마 이제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하여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도 BJP가 정권을 잡고 특히 180석 이상이 당선이 돼서 정권을 잡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인도 인프라 시장에 우리는 진출할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5년 동안은 신경 쓰지 말고 진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인도는 12차 표현 5years plan,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5년 동안 1조 달러를 US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아무리 보수로 자문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5천억 달러는 시장에 쏟아집니다. 5천억. 그럼 매년 1천억 달러가 인프라에 투자돼요. 매년 1천억 달러. 매년 1천억 달러가 인프라에 투자됩니다. 이게 이제 BJP가 정권을 잡으면 훨씬 더 동력을 받아가지고 인도의 인프라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미리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미 제가 많은 기업들 강의나 컨설팅에 보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실 타스크포스가 이미 구성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제가 보면 포스트 리폼 제너레이션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인도의 유권자가 8억이 넘습니다. 근데 지난 선거 2009년 선거에는 7억밖에 안 됐습니다. 한 1억 2천이 늘어났는데 그 1억 2천이 주로 포스트 리폼 제너레이션입니다. 포스트 리폼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1991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 지금이 2014년인가 그 친구들이 이제 24살이죠. 24살. 이 친구들이 이제 인도는 18살부터 투표를 하니까 18살부터 24살까지 투표를 합니다. 얘들이 이제 1억 2천만인데 이 친구들이 핵심 BJP의 이제 그 지지 세력이고 BJP는 기본적으로 어반, 도시, 그 다음에 젊은 층, 그 다음에 도시 상공인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촌은 콩그레스나 여타 이제 서드 프론트가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BJP가 정권을 잡으면 도시 지향적이고 소비 지향적이고 서구 지향적인 이 포스트 리폼 제너레이션에 활발하게 사회 진출하면서 소비 문화도 주도하면서 또한 이 포스트 리폼 제너레이션은 해외 유학도 가고 해외 잡을 많이 잡을 거다. 그래서 BJP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외 네트워크가 굉장히 인디안 비즈니스하고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포스트 리폼 제너레이션이 아주 활발하게 인도의 전 세계로 진출하고 물론 한국도 오겠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인도를 12억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그 12억과 협력을 하고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인디안 포스트 리폼 제너레이션, 인도의 포스트 리폼 제너레이션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 저는 기회가 되는 이수를 사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로 이 친구들이 주도 세고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2는 이제 BJP가 98년에 정권을 받은 건데 그때도 180석을 했습니다. 182석을 했는데 문제는 통해서 41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차이가 40석밖에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의석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80석에서 114석, 그렇죠? 약 70석이 났는데 이때는 180석 있는 콩그레스가 사직해서 40석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BJP가 180석을 이상을 확보하더라도 콩그레스와 의석수가 40석밖에 안 되면 그 정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인도 역사 쭉 이 정치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BJP가 확실하게 5년 임기를 채워 안정적으로 최소한 70석 이상을 올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BJP가 이제 정치가 불안하니까 40석의 차이가 안 나니까 이때는 이 정치 불안 속에서 경제보다는 BJP가 강한 인도 건설에서 핵실험, 뉴클리어 테스트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경제보다는 이때 강한 인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BJP가 그때 잠시 13개월간의 정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014년에 이런 시나리오 되면은 만약에 BJP가 180석 이하를 획득할 경우 우리 콩그레스와 의석수가 한 40석, 50석
이 정도 차이가 날 경우는 저는 정치 불안이 나타나고 인도의 경제정책, 개방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뭐 킹메이커들의 영향력이 확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 쉬브세나 또 텔루구데션 파티, ADMK 이런 친구들의 영향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JP가 180 이하를 획득할 경우는 이 모디의 리더십이 이 라드나트 싱에게 엄청난 도전을 받을 겁니다. 라드나트 싱이 굉장히 정치적 야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언젠가는 총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디에게 밀렸는데 이제 모디가 이번에 그렇게 온 나라가 모디가 이번에 확실히 되겠다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개표를 해보니까 180 이하다 할 때는 엄청나게 라드나트가 모디를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 이미 그런 사인이 이미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JP가 추구하는 여러 정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인데 1996년 때 UF 정권을 잡을 때 그때 BJP가 딱 13일간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BJP가 161석을 획득했습니다. 콩그레스는 140석, 의석수가 20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석수가 이 정도 안 나면 그 정권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안한 정권은 40석 이상은 차이가 나야 정권을 꾸미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70석 이상은 돌려로 나야 된다. 이게 이제 그인데 어떻든 이런 가능성은 뭐 많지 않겠지만 만약에 지난번 2009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BJP는 정권을 잡기 어렵겠고 이때 이제 콩그레스는 지난번 2009년처럼 장애에서 유나이티드 프로그레스 또는 지금은 서드 프론트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서드 프론트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당연히 이제 거기 뭐 레프트 프론트나 뭐 사마저 파티, 라스트의 자나타 딸, 뭐 AIP 이런 정당들의 영향력이 이제 강화되겠죠. 이러면서 인도의 경제 정책은 우리가 기대한 이하고 굉장히 유턴할 가능성이 많고 개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심 정책이 난무하고 정치 불안은 가중되는 이런 현상이죠. 이런 시나리오는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죠.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게 뭐냐면 2009년 선거나 인도의 여론조사를 쭉 살펴보면 여론조사대로 이렇게 농촌의 표심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이 가능성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